보톡스와 필러는 티가 안 나죠. 멍이나 붓기나 많지 않다는 거,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그게 또 가장 장점이죠. 근데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죠. 눈이 안 떠져요 이러고 나타나요. 볼록볼록하게 더 튀어나오게 돼요. 갑자기 확 더 꺼지는.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은 혈관 사고예요. 보톡스를 쥐더니 퇴행성 뇌질환 같은 변화가 나타나더라 라는 결과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라인에 관심을 갖게 돼서 평생 얼굴 라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의사 권병소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100세 시대라 그래서 워낙에 오래 젊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평균 연령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까지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험하고 자르고 째고 이런 것보다는 안전하고 간단하고 그리고 바로 즉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보톡스나 필러 또는 실리프팅, 스킨 부스터 같은 그런 시술들이 요즘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톡스랑 필러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주름을 시술한다고 했을 때 보톡스는 움직임을 억제해서 주름이 안 생기게 만든다면 필러는 굴곡이 있어서 꺼진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 꺼진 부위를 채워서 시술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간을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찡그리는 습관이 있어서 거기에 자꾸 찡그려져서 주름이 보여요. 그럴 때는 보톡스를 이렇게 한 방씩만 놔줘도 근육의 움직임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잘 안 생기죠. 그런데 이미 주름이 생겨서 골짜기가 형성됐어요. 흉터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아래를 채워서 들어서 펴줘야겠죠. 그런 경우는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적이지 않은 시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실제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것도 영구적으로 가겠죠. 영구적인 시술들은. 근데 보톡스와 필러는 영구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빨리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바늘이나 관을 사용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죠. 바로 활동이 가능하고 멍이나 붓기나 이런 것도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그게 또 가장 장점이죠. 미용 영역에서는 단순히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근육을 마비시킨다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근육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피부결을 좋게 한다든지 모공 축소, 피지 조절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비용도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보톡스가 제일 저렴한 나라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고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어서 보톡스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빨리 보고 오래 가는가, 그게 굉장한 관심사예요. 논문이 있어요.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미간하고 이마에 이제 보톡스를 놓고 나서 3시간 동안 미간이랑 이마를 찡그리게 만든 거예요. 3일 뒤에 봤더니 효과가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운동한 사람들이 효과가 2배나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톡스가 오래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방법은요, 지속적으로 맞는 거예요. 턱보톡스를 예로 들면 제가 이제 보통 한 4-5개월 간격으로 맞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평생 4-5개월 간격으로 맞으셔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근육이 효과가 생겼다가 조금 떨어질 때쯤 다시 한번 놔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근육 자체가 좀 퇴화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6개월, 8개월, 1년이 돼도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막 1년 뒤에 오세요 이렇게 기간을 늘려드리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간격을 지켜서 꾸준히 맞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톡스가 작용하는 기전을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려요. 손가락을 움직여라 명령을 내리면 여기 신경이 쭉 신호를 줘서 근육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팡 쏴줘요. 그러면 딱 가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보톡스예요. 그런데 중화항체라는 게 생기게 되면 보톡스에 달라붙어서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화항체가 이제 잘 생기게 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너무 많은 용량을 쓰거나 또는 너무 자주 맞았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원래는 다른 타입의 보톡스를 맞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병원에 문의하시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톡스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인데요. 그 실험은 실험실 내에서 미니 뇌 모델을 만든 후에 보톡스를 주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퇴행성 뇌질환 같은 변화가 나타나더라 라는 실험 결과인 거예요. 언뜻 보면 걱정이 생길 것도 같아요. 사실 그 실험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보톡스라는 것 자체가 신경 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하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뇌에다 직접 놨으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건 당연해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뇌에다 직접 보톡스를 주사할 리도 만무하고 아주 극소량 들어가는 보톡스가 뇌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 없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 부작용은 부위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마 주름의 원인은 사실 대부분은 눈에 있어요. 눈이 처져서 잘 안 떠지니까 이마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생기는 주름이 이마 주름인데, 여기다 보톡스를 너무 강하게 세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떠져요 이러고 나타나요. 그렇게 안 되려면 피부 진피층에다가만 콜라겐 보톡스라고 윤기나게만 조심히 놔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안전합니다. 눈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강하게 근육에다 직접 보톡스를 놓게 되면 눈은 안 넣고 입만 웃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사각턱 보톡스를 이제 많이 맞잖아요. 위치를 잘못 맞게 되면 볼이 좀 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는 골고루 맞지 못하면 어디는 줄고 어디는 안 줄면서 볼록볼록하게 더 튀어나오게 돼요. 입가 주름, 주변의 주름 때문에 보톡스 맞으러 오시는데, 이것도 너무 강하게 맞으면 오 하는 표정이 안 지어져요. 빨대도 못 쓰고 물도 못 마시고. 요즘 입꼬리 보톡스라고 많이 맞으시죠.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건데, 입꼬리 근육이 비대칭이거나 아니면 놓는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는 입이 삐뚤어져요. 이렇게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죠. 필러의 장점을 몇 가지 꼽자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거예요. 아, 그거 이물질 아니에요? 맞아요. 밖에서 만들어진 물질이긴 하지만 원래 피부나 연골 같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예를 들어 필러를 대신할 수 있는 시술로는 지방이식이나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주사만 한 대 맞으면 싹 사라집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세 번째로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죠. 그 밖에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콜라겐을 재생한다든지 또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필러 오래 안 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히알루론산 필러 굉장히 오래 가요. 보통 뭐 1년 정도 가면 없어지나요?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필러의 제품이나 들어간 위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1년이 지나도 70-80% 이상은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필러로 인해서 생긴 콜라겐과 남아있는 필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러가 빨리 꺼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필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많이 움직이면 필러는 빨리 꺼지고 또는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하고 미간에 필러를 넣었는데 자꾸 움직이고 찡그리면 그 부위에 있는 필러가 좀 빨리 흡수되고 다른 곳으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필러를 넣을 때 보톡스 함께 넣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필러는 그대로 있는데 필러가 흡수됐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이 빠져서 그래요. 얼굴살이 빠지면 오래 넣었던 필러는 있지만 밑에 받치고 있던 지방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필러가 빠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 들어서 얼굴살 빼는 주사들을 많이 맞으시잖아요. 얼굴살을 빼는 주사들에는 필러를 용해하는 효소제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필러를 맞았다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에는 필러 맞은 부위가 갑자기 확 더 꺼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네 번째로, 리프팅,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그런 장비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서 필러가 좀 빨리 흡수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인데요. 활성산소와 자외선 같이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은 필러에 영향을 미칩니다. 활성산소는 대표적으로 격한 운동, 흡연, 과식, 스트레스, 그런 환경들은 필러에 영향을 미쳐서 기간을 짧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러를 맞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간단하게는 주사니까 멍들고 붓고,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는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처음에 맞고 나서 통증과 함께 부어요. 그래서 눌러주거나 냉찜질 해주라고 되어 있고요. 알러지 반응도 드물게는 있을 수 있고, 한참 지나서 생길 수 있는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월 또는 몇 주 후에 또는 몇 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드물게 그런 과민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주 중요한 부작용은 아니에요.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은 혈관 사고예요. 혈관 주변에 필러가 들어서 혈관을 눌러서 생기는 허혈성 혈관 질환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에 혈관이 막히는 사고가 나타난다고 해도 바로 그 직후에 조치를 취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아주 중요한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용량을 최대한 적게, 정확하게, 부족하게, 필요하면 나중에 조금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는, 그렇게 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화 과정이든지 너무 지나가 버리면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팔자주름도 얕은 팔자주름일 때는 보톡스나 필러로 쉽게 개선이 되지만 너무 지나버리면 흉터가 돼버리죠. 우리가 너무 지나서까지 하지 않도록 빨리 예방적으로 조금씩 시술 받으시는 것은 현명하다 생각합니다.